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 한 사람의 존재되어짐을 다 이루시고 이 존재되어짐에서 영원성이 이르는 개인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그렇죠.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는 코에 숨을 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코에 숨을 쉬기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코에 숨이 끊어지는 때에도 또 존재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개인의 존재를 다 이루신다는 거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환경도 살 수 있도록 존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존재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12년 이후로는 국가 단위로 이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적어도 단체적인 어떤 범위를 규정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2012년. 그래서 2012년이 지난 2019년 지금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되어지는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는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것에서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인류에 걸어가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인간 개인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설명하는 그 위치가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적용되어지는 인류사 전체에서 특별한 어떤 기간이 되어지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 개인의 단위에서 연합적인 공동체적인 그 형성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진다. 2012년 이후로는. 그래서 이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나타났던 국가 역사 정체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국가가 인지하게 하는 데는요. 또한 반드시 교회는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되고 이걸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의무 중에서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위치에 있는 교회가 당연히 이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근거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지나가는 2019년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국가역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사해야 된다. 한글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그 국가역사 정체성을 각 나라에 이제 국민들 단위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국가 단위가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제는 찾아나가는 요 일을 이제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국가역사 정체성을 각 나라가 찾아나갈 때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항상 거기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기 때문에 국가역사 정체성은 더 분명하게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치 우리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왜 존재되었는데 코에 숨을 쉬기 전에 또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또 코에 숨이 끝나고 나서도 존재되어지는가 하는 이런 어떤 구분이 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에도요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 존재 이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피조물로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어떤 존재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되어지는 시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면은 그 교회로 인해서 인간 자체가 모여서 국가 단위로 되어지는 것에는 국가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류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이 존재하면서 코에 숨을 쉬면서 국가라는 단위는 형성되어졌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덜추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에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통치되어지는 여러 집단들이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대적으로 아니면 방향 없이 나가는 쪽으로 국가 역사를 국가 단위를 통치를 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하는 내용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그 국민들 단위로 적용시키고 또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가 과연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비교는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목이에요. 국민들의 목.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것이 구분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거는 구분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것지만은 분명한 또 그 서로가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또 손에 잡히는 국민이라고 하는 내용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서로 애매해요. 어디까지 국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국가로 둬야 되는가.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안에 속해 있는 그 국민들조차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내가 인정해야 될 국가인지 또 그 국가도 국민들이 있지만은 이 국민이 과연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될 어떤 내용에 속하는 그런 국민인가? 이거는요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여러 가지 이 부분에는요 서로 간에
이 접근점을 찾아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놓고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야 이제는 합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오래전부터 우리가 국민이라는 계통은 어떻게 왔고 국가라는 계통이 어떻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합칠 때라든지 이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설정하는 것조차도 애매하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지내오는 어떻게 보면 인류사 속에서 나타나는 국민이나 국가라고 하는 이 범위를 최초에 이야기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1789년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이 아주 중요한 어떤 거기에는 분수령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1765년에 하는 그보다 한 30년, 30년 전에 있던 영국에서 시작되는 산업혁명 이 두 가지가요 분명한 우리가 혁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과 국가 간에 관한 이 범위를 서로 간에 개체적으로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요체는 분명한 어떤 그 연대는요 우리가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이라고 연대를 정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공칙연대라는 공칙연대. 2019년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연대로서 우리가 본다면은 2012년은 바로 이런 전 인류가 2012년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민은 국민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국가의 역사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여기 따를 거냐 안 따른다 하면 교육을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대상되어지는 국민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마땅하다. 그걸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와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은요,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 간에 있어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정체를요, 분명히 나타내는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빛이라 그래요. 빛. 빛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되어지는 거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어둠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면서 빛입니다. 그냥 아무 어떤 형태도 없는데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고, 빛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또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는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은 바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시점, 이게 서로 간에 상대가 있는 이 개념이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 전체 역사 가운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의 범위에 들어있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를 바라보는 그 자세에서 가장 위기다. 가장 위기 때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나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상반되어지는 개념을 우리가 연결하는,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이 나와야 될 어떤 분명한 어떤 때, 그러면 이걸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것을 빛이라 봐야 되느냐, 이것이 어둠이라느냐, 요 개념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빛이냐,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어둠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의 어떤 내용에서 어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혼돈을 하기 위한 단어냐, 질서를, 무질서를
질서가 있는데 무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냐? 안 그러면 무질서 속에 있는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냐?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 것이 인류 전체를 향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 요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2019년에 가는 이 시점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재임기간 바로 앞에는 박근혜 정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교되는 뭐 NS극으로도 이야기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강조되어질 것은 박근혜 정권 즉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통해서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호칭과 더불어서 인류의 모델로 되어지는 하나의 구분되어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의 인류의 모델에 되어지는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다음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에 있어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도 분명히 또 연결되어지는 거죠. 빛이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것 자체가 빛이다. 근데 어느 정도 빛이냐. 바로 촛불이라는 촛불. 다시 말하면은 깜깜한 어둠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하나의 촛불이죠. 하나의 촛불. 촛불혁명으로 뭐 참 정권을 탈환했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비교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또한 이 촛불이라 촛불. 어두움에서의 빛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입니다. 그러나 이 촛불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에베소에서 1장에 있는 이 표현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라고 써가지고 2000년을 지내왔듯이 국가에서 정체성은 하나의 촛불이고 어두움이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깜깜한 내용의 문재인 정권의 위치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인간이 존재하면서 나타내듯이 국가에서 정체성은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각 나라 각 국가에게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이것이요 인식되어져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동안에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국민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반드시 교회는 분명한 어떤 그 의무를 가지고 또한 권리는 권리로서 이걸 나타내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위기냐, 뭐 개인이 제가 뭐 이걸 일일이 들어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남한의 한반도의 남한의 국호입니다. 국호.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북한은 남한과 반대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말이 길이요. 줄여가지고 이걸 DPRK라고 하죠.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민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화라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진통을 안고 있는 이 민주라는 말에 대한민국 헌법은 제일 처음에 그 이름 명칭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칭인지 모르겠어요. 두 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1번은 대한민국 1조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항이에요. 1항. 그 다음에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것 갖고 아주 유승민이가 아주
박근혜 정권한테 반기 들었던 분명한 어떤 모토죠, 모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민주라는 거 있죠, 민주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참, 어둠 속에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데,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날. 오늘이 4월 23일이죠. 어제가 22일, 주일이 21일, 부활절이고, 부활절 바로 전날이 20일이죠, 20일. 4월 20일. 대한민국의 현재 정권의 야당이죠. 야당의 대표, 야당 대표가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외쳤습니다. 외치는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에 참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 하나, 주로 왜 그 자리에 갔느냐 할 때, 외치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야당이고 뭐고,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은 그런 거요. 야당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다 하고, 외치지만은,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해도 되겠느냐 할 정도로,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 통수권자,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독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내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헌법을 해석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하고 다 모여서 거기에 광화문에 모이는 집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내용, 거기서 그래 한두 가지 어떤 사건을 한두 가지만 갖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요즘 유튜브 발달하니까 유튜브에 대한 자료를 내가 보고, 그날 집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내가 고구마 닦는다고, 고구마 양이 자그마한 고구마를 한 박스 잔뜩 하고 사는데 심심하니까, 귀가 심심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나온 대로 듣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건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고 마음에 걸렸던 내용들을 그냥 소상하게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거를 평소에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저렇게 표현할까 할 정도로 주제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헌정사상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은 김영삼 시대나, 안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나왔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 현재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던 그 내용인데, 지금은 그게요, 현재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대문에 이런 거는 당대표가요, 나올 때가 아니죠. 근데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어디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위기를 왔느냐 하는 것을 현재 야당 대표가 그걸 붙잡고 있느냐면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 나오느냐 할 때는,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되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선 이름으로 하는, 언제는 임명이 됐죠. 헌법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절대 헌법재판관에서 안 된다는 절대로 하는 이 내용에, 우리는 이것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국회를 이제는 탄압하려는, 국회를 무시하는, 아주 국회 존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국민과 더불어서 장애투쟁하겠다 하는 선포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임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명에 따라서
나름대로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스처가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그 나간 거예요.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타낸 내용이 쫙 나오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좀 시원하다. 누구라도 누군가는 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말 한마디 해주니까 좋다. 물론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비판받고 또 왜 야당 대표가 뭐 그까지 가서 했느냐 하고 이런 비판은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를 알리는 내용에는 좋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제가 이제 고구마를 딱다 씻고 있다 보니까 또 끝나니까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거 나오고 뭐 유튜브가 연속해서 나오니까 뭐 금방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듣기도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안 앉아갖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이제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당의 대표가 민주화라 하는 물결 속에 있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가 민주라고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대법관에서 헌법재판관 되어지는 그 임명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이런 상황, 이거 자체가요 지금 이제 법을 갖고 근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참 이것도 시간이 또 지나버려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종결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길어져서 그래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 그러나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단합된 내용도 아니고 일부분이다. 개인이죠, 개인.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촛불인데 이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